선 그리기에 이어서 구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그린 다음에는 그 선의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에 들어가서 구속을 하기 전에 먼저 스케치 툴스에 있는 옵션 두 가지 보겠습니다. 이 옵션은 기하 구속을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치수 구속을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그리고 그런 기호 중에 여기 요거 아니고요. 이 툴바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스케치 구속할 때는 잘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 세 개 다 켜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선 하나 그려놓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직선 그리기. 처음에 선을 그리는데 시작점을 원점에 딱 맞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원점에 딱 맞는 순간 일치됐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났을 때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구속이 생깁니다. 그 구속이 생기게 하는 옵션이 바로 이 옵션입니다. 이 옵션 이름이 Geometrical Constraint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기하 구속이라는 거죠. 기하 구속이 생기게 한다. 즉 선을 그리면서 인식한 기하 구속이 생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선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이 그렸다 해도 저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비슷하게 그려진 거죠. 그리고 이 비슷하게 그려진 선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아직 덜 정해진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선의 끝점, 시작점, 둘 중 하나가 시작이고 하나가 끝이겠죠. 그 위치에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점이라는 게 화면에 표시되기도 하지만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점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만이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오렌지색으로 선택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루는 요소는 선과 그 선의 끝점, 양 끝점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선은 왼쪽 버튼으로 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끝점을 잡고 움직이면 더 자유롭게,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 선의 크기, 모양, 방향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의하면 그와 같이 똑같이 정한 사람들은 그 선의 모양이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은 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렸더라도 전부 다 다른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이 선의 길이가 100mm고 각도가 45도다. 그렇게 조건을 주려고 그러면 여기 Constraint 툴바에 있는 Constraint 아이콘 가지고 합니다. Constraint 아이콘을 누르고 길이를 주기로 했으니까 요놈 잡고 클릭한 다음 더블 클릭해서 길이 100 입력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각도 45도 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각도 45도를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45도 아직 넣지는 않았지만 이 수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라인이 연두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색깔을 이렇게 표시한다. 이 선의 색깔을 좀 전에 흰색에서 연두색으로 표시해 주고 있죠. 흰색은 덜 정해진 선의 색깔의 의미고 연두색은 완전히 정의된 선의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선을 그런 상태를 아이소 컨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선의 색깔을 이렇게 표시하는 옵션이 바로 이 옵션입니다.
이 옵션이 켜져 있어야만 완전 구속 아이소 컨스트레인 돼 있을 때 선의 색깔이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걸 꺼볼게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언제나 켜놓고 해야겠죠. 아이소 컨스트레인 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완전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상태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솔빙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해보면 아이소 컨스트레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카티아에서 쓰는 완전 구속의 영어 표현입니다. 아이소 컨스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각도 45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다 해도 각도가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똑같이 45도라고 입력한다 하면 스케치에서 치수 입력할 때 엔터 하면 그 상황에 맞게 바뀌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 30도로 해보겠습니다. 30 탭 눌러 보겠습니다. 엔터 하면 바뀌면서 대화 상자가 닫혀버리죠. 탭 누르면 대화 상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에 맞게 선의 모양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의 모양이 완전히 정의가 된 거죠. 그 다음 라인 하나 또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기존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릴 때는 이렇게 기존 라인을 잘 인식하게 기존 라인과의 관계가 잘 인식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내가 시작점을 지금 라인을 그리는 상태인데 시작점을 라인에 일치된 상태에서 시작하겠다. 그럼 이렇게 놓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그리면서 직각도 조건을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이 나온 상태에서 클릭하면 그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런 조건을 기하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Geometrical Constraint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거고요. 요 동그랗게 표시된 건 뭐냐? Coincidence라는 구속입니다. 이 표시는 다 알고 있듯이 직각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기호가 화면에 표시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이 옵션 이름이 뭐냐면 Geometrical Constraint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보여준다라는 의미죠. 보여주기, 보이기 이런 뜻인데 얘는 기하 구속 조건을 화면에 보여주겠다. 이게 켜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끄면 둘 다 안 보이죠? 그렇지만 적용된 상태는 맞습니다.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켜놓은 거고요. 이놈은 치수 구속을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 하는 옵션입니다. 치수 구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조건입니다. 숫자 100mm라는 길이죠. 45도라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숫자를 매개로 해서 선의 모양을 정하는 그런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크게 기하 구속과 치수 구속. 말을 설명하자면 기하 구속은 조건으로 모양과 위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요. 치수 구속은 숫자를 매개로 해서 선의 모양,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뭐라고요? 치수 구속을 화면에 표시하겠다, 안 하겠다. 당연히 이렇게 놓지는 않겠죠. 언제나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꺼져 있는 상황에서 치수를 매기면 이게 안 나타나겠죠. 그럴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걸 켤 수 있겠죠. 스케치 툴즈에 있는 이 옵션은 뭐냐? 치수 숫자를 입력할 때 그 숫자에 해당되는 치수 구속이 생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새로 그린 직선은 일치, 끝점이 이 선 위에 일치면서 직각입니다. 그 외에 덜 정해진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서 이 선은 아직 덜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 덜 정해진 것 때문에 선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죠. 여기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구속 안 돼 있는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끝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스턴스라는 일치라는 구속은 선분 위에 주었지만 선분의 연장선상으로도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하나 그리는데 이번에는 요 선의 끝점에 맞게 그려보겠습니다. 끝점에 맞게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비슷하게 요쯤에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끝점을 딱 인식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행 구속 이렇게 잡죠. 이런 구속이 안 잡히게 하겠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안 잡히게 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그린 다음 나는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직각 구속을 주겠다 그러면 해당되는 구속을 주는 건데 그 구속은요 이 아이콘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constraint이라고 되어 있죠. 구속의 종류는 두 가지, 치수 구속과 기하 구속인데 이 constraint 아이콘으로 두 가지 종류의 구속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찍은 다음 우클릭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constraint 누르고 직선 찍고 직선 찍고 그렇게 하면 둘 사이에 줄 수 있는 치수 구속이 먼저 나오고 치수 구속 아니에요. 나는 기하 구속 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클릭 여기에 이렇게 조건이 나옵니다. 나는 퍼펜디큘러 줄 거예요. 이게 직각이죠. 이렇게 해서 퍼펜디큘러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직선은 연두색인데 완전 구속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 끝점은 완전 구속이 안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끝점은 연두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점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는 색깔만 보면 아이소 컨스트레인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하면 스케치 솔빙 스테이터스 아이콘을 눌러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속이 덜 된 부분이 밝게 표시되죠. 그리고 여기에 언더 컨스트레인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콘을 다시 눌러보시면 자세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닫고 이번에는 이 끝점을요 H축의 연장에 일치 구속을 주겠습니다. 일치 구속은 코인스턴스입니다. 이 끝점을 이 H축의 연장에 코인스턴스 구속을 주겠습니다. 구속을 줄 때 컨스트레인 아이콘 누르고 구속을 줄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끝점이 H의 연장에 일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끝점을 정확히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직선을 근처에서 끝점을 찍지 않고 직선을 이렇게 찍으면 얘를 다시 찍는다 해도 일치 구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선과 H축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속, 치수 구속과 해당되는 우클릭하면 기하 구속이 나오는 거죠. 그 코인스턴스가 나오긴 하는데 직선과 직선의 코인스턴스는 일직선상에 놓이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요 끝점이 H 연장에 이렇게 돼서 요게 일치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끝점과 H를 잘 찍어야 되고요. 우클릭해서 코인스턴스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끝점도 이제 완전 구속됐기 때문에 스케치 솔빙 스테이터스 눌러보시면 아이소 컨스트레인이라고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원과 직선을 어떤 식으로 구속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쯤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원의 크기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는 숫자로 정하겠습니다. 지름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탭 눌러서 OK 하고요. 좀 축소해서 아직 중심점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원에는요, 원을 이루는 선과 호죠. 선과
중심을 표시하는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원의 지름을 기입을 하고 중심의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원은 완전히 정의되겠죠. 지금 상태는 원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요 기준축으로부터의 위치는 어딘지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렸다 하더라도 100이라는 모양은 똑같지만 위치는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케치 구성 요소 H축과 이거는 수평의 기준축입니다. V축은 수직의 기준축이고요. 여기 원점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기준 개체를 이용해서 선을 완전 구속하는 겁니다. 지금 원을 완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구속을 줄 수 있을까요? 원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중심의 좌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꼭 중심의 좌표 값을 줘야만 원을 완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잘 보고 내가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원을 완전 구속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원의 중심 좌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얘를 120mm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H축으로부터 이 거리 1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구속됐죠. 이 100이라는 조건 대신에 삭제하고요. 이 원과 H 사이에 접하는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완전 구속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요놈 사이에 탄젠시를 주겠습니다. 클릭, 탄젠시. 물론 위치가 아까와 똑같지는 않죠. 지금은 만약에 수치로 조건을 준다 그러면 이 수치가 얼마인 거예요? 50인 거죠. 50이라는 조건을 꼭 숫자 50이라는 그 y좌표를 기입할 필요 없이 이렇게 탄젠시라는 기하 구속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원은 다시 위로 올릴 수가 없죠. 드래그 해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건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니까 얘를 선택해서 지워야 되는 거죠. 기하 구속 심볼을 지우면 그 구속이 적용됐던 게 해제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지워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돼요. 선택이 됐네요. 주의 깊게 이렇게 가서 잘 보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선이 선택되지 이 심볼이 선택되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심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Alt 누르고 그냥 위에서 클릭해요. 그러면 클릭한 곳 마우스 포인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Alt 누르고 그냥 위에서 클릭한다. 그러면 탄젠시라는 구속을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Y 거리가 H로부터 이쪽으로 거리가 지금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 중심점을 잡아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난 다른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 원을 완전 구속하는데 여기 치수 아까 줬던 100이 아니라 여기 치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도 구속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치수 구속을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나는 50이라는 치수로 정의할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가장 먼 거리 직선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가장 먼 거리 여기까지 치수도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 곳을 적당히 먼 곳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나는 150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50이니까 여기는 얼마인 거예요? 이건 당연히 100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원의 위치를 정할 수 있고요.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줄까요? 여기다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시작점은 여기로 하고 끝점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가면 구속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그 구속이 나왔을 때 클릭하면 어떻다? 구속이 나왔을 때 클릭하면 해당 구속 조건이 이렇게 적용된다. 어떤 옵션 때문에? 스케치 툴즈에 있는 이 옵션을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대쪽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여기 지금 스타트점을 잘못 찍었어요. 다시 한번 라인 끝점 딱 맞게 지금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일치와 탄젠시가 같이 적용되도록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선을 그리면서 일치와 탄젠시 구속이 바로 적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뜻하지 않는 조건이 나올 때, 그럴 때는 Shift 누르고 근처에 이렇게 찍어 놓은 다음에 수동으로 구속을 주는 겁니다. 구속 2개 연속 줄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 점이 원주 위에 있다. 우클릭 코인시던스. 그 다음에 탄젠시 조건을 줘야 되는데 화면 심볼은 이렇게 된 심볼입니다. 여기에는 탄젠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 안 돼 있죠. 탄젠시는 선과 선 사이에 주는 겁니다. 직선과 직선 사이에는 탄젠시를 잘 안 주고요. 곡선과 직선 사이에 탄젠시를 줍니다. 또는 곡선과 곡선 사이에 탄젠시를 줄 수도 있죠. 지금 이 원주와 직선 사이에 탄젠시를 줘보겠습니다. 얘 찍고 얘 찍어서 우클릭 탄젠시. 이렇게 해서 완전 구속이 된 겁니다. 스케치에서 선을 그리는 이유는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종료한 다음에 패드를 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놓고 패드하면 패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있으면 패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프로파일에서 스케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없애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없애는 기능이 퀵 트림입니다. 여기 오퍼레이션 툴바에 세 번째 아이콘 그룹에 퀵 트림이 있어요. 그리고 퀵 트림 누르면 스케치 툴즈에 옵션이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옵션, 선택한 곳을 잘라서 없애는 옵션입니다. 선택한 곳을 잘라서 없앤다. 퀵 트림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패드가 됩니다. 나가게 하고 패드. 그래서 스케치를 완성한 다음에는 패드를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선 그리고 완전 구속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